기억이 겹쳐지는 순간, 하이그로브의 정원에서 시작된 침묵, 사람의 삶에는 시간을 둘로 나누는 순간이 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분리되는 경험. 그것은 반드시 거대한 사건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속에서 더 깊게 발생한다. 눈은 이미 진실을 보았지만 마음이 그것을 따라잡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윌리엄 왕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2000년 여름 하이그로브 하우스의 잔디밭에서였다. 그날의 저녁은 평범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듯한 웃음, 그리고 예의 바른 대화들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찰스 왕세자의 지인들이 모인 자리였고 윌리엄은 늘 그랬듯 그 속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완전히 섞이지도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은 거리. 그는 그 균형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이미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시선이 멈췄다.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하나.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목걸이는 그 사람의 목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윌리엄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신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가 다시 바라보는 순간 기억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과거의 장면들이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씩 형태를 갖추었다. 켄싱턴 궁전의 어느 저녁, 아직 어린 시절의 자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던 기억, 공주 다이애나가 준비를 하던 순간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만지던 손끝의 움직임, 아주 사소한 습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제스처. 그 장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남았다. 어머니의 존재를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조각이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 있었다. 하이그로브의 저녁 공기는 여전히 평온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음악은 흐르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 순간의 균열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그 시간은 이미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목걸이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억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현재와 충돌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공간에 겹쳐지는 경험은 사람을 조용히 멈추게 만든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즉시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내부에서 무언가가 재배열될 뿐이다. 그날의 그는 웃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해와 혼란, 기억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적이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무엇을 바꾸게 될지에 대한 질문은 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답은 즉시 오지 않았다. 삶에서 중요한 이해는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특히 감정이 깊게 얽힌 기억일수록 그렇다. 그 순간을 설명하는 방식은 언제나 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 인간 내면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시작되었는가이다. 그날의 윌리엄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사회적 해프닝이 아니라 기억과 권력,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오래된 균열의 표면화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했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음을 이어가며 잔을 비우는 방식 말이다. 그가 테라스를 가로질러 걸어간 순간부터 이미 그 장면은 일상의 흐름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이후의 모든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카밀라는 그 순간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복잡한 사회적 공간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가진 감각이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단정하지 않은 미소로 상황을 맞이했다. 그것은 방어도 공격도 아닌 오직 생존의 기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한마디, 그건 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는 그 모든 균형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그 말은 준비된 선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각이 사고보다 앞서 나온 반응에 가까웠다. 인간이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그렇게 비논리적이다.
이해보다 먼저 인식이 도착하고 언어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 이후의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한 무게를 가졌다. 카밀라는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문장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숨겼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 그 짧은 설명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질문을 남겼다. 그 말은 관계의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시간 속에 쌓여온 복잡한 감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포기라기보다 판단의 보류였다. 그는 상황을 완성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다른 층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곧장 가지 않았다. 이미 예상 가능한 정리된 설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질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의 진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대신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침묵 속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보아온 사람을 찾아간 것이다. 궁전의 주방에서 마주한 그 오래된 직원은 그의 질문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듣고 기억을 더듬고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말들 사이에는 명확한 단정 대신 망설임이 자리하고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시기에는 사라진 것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보다 더 무거운 진실의 형태였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을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건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남겨두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윌리엄이 찾고 있던 핵심이었다. 그는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퍼즐의 윤곽을 원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이 어떻게 침묵을 조직하며 진실이 어떻게 말해지지 않는 형태로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사건은 명확한 선언 없이도 모든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윌리엄이 경험한 것은 바로 그 조용한 균열이었다. 테라스 위에서 시작된 작은 인식 하나가 주방의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면서 하나의 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 선은 아직 이야기로 완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긴 채 더 깊은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비롯되었다. 한 여성과의 짧은 대화,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 머물던 망설임.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윌리엄은 이해했다. 어떤 설명보다도 강한 침묵의 언어였다. 미안합니다 라는 짧은 말 속에는 오래된 감정과 경험이 응축되어 있었다. 상실을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된 시선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남겨진 공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의 목걸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기억과 관계, 그리고 과거의 감정이 얽혀있는 상징.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훔쳐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빼앗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 감각은 논리로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정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다. 윌리엄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그 불편함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든 아버지의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래서 더욱 무거웠다. 문 앞에서 멈춘 순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느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관계의 균형을 바꾸는 일이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시간을 밀어버리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노크를 했다.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찰스는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목걸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공기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일상적인 범주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 한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은 설명이면서 동시에 방어였다.
그러나 윌리엄이 알고 싶었던 것은 소유의 기록이 아니라 그 물건이 지나온 감정의 경로였다. 그는 차분하게 사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어머니가 그것을 한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감정의 격렬한 순간에 돌아갔다는 것. 마치 어떤 감정의 파도가 사람의 손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듯이 그는 그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실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놓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놓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놓쳐버리는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윌리엄을 가장 괴롭히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갔다. 표면적인 설명은 이미 의미를 잃었고 남은 것은 서로가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의 단면들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이 충돌하는 공간이 되었다. 윌리엄은 자신이 아주 어릴 적 어머니의 방에서 그 목걸이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기억이 아니라 감각의 흔적이었다. 빛의 각도, 손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만지던 사람의 표정까지.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시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어머니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 질문은 비난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판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찰스는 대답을 피하지 못했다. 짧은 침묵 끝에 나온 인정은 모든 것을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미를 마주하는 과정이 되었다. 윌리엄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절제된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거운 형태의 감정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이해와 의심, 그리고 이제야 연결된 퍼즐 조각들이 만들어낸 냉정한 형태의 확신이었다.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과 동생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머니의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되고 다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졌는지. 침묵은 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찰스는 결국 사과했다. 그러나 그 사과조차도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의 인정에 가까웠다. 대화가 끝났을 때 윌리엄은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방을 나왔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과거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주한 이상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재를 계속해서 흔드는 힘이었다. 어머니의 손길, 목걸이의 위치,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그는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층으로 쌓인 구조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아직 말로 완성되지 않았을 뿐 방향은 분명했다. 윌리엄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이제 진실이 놓여있는 자리까지 계속 걸어가야 했다. 찰스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 특유의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피로는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여유조차 없는 듯한 태도였다. 윌리엄은 자리에 앉았지만 커피를 따르지도 정원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그녀에게 짊어지게 할 일이 아닙니다. 말은 단정했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위협도 과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찰스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판단보다 더 복잡한 것이 있었다. 받아들인다는 것의 무게, 혹은 그것이 관계에 만들어낼 균열의 형태를 가늠하는 듯한 시간이었다. 윌리엄은 다시 말했다. 저는 정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찰스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했을 때 무엇이 남게 되는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선택하라는 말이냐? 찰스가 물었다. 아닙니다. 윌리엄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 이후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찰스는 마침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은 해결도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방 안에서는
분명한 하나의 진실이 말해졌고 그것이 외면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남았다. 그날 오후 윌리엄은 하이그로브의 뒷계단에 앉아 있었다. 손님들은 이미 떠났고 집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다. 축제의 소음이 사라진 뒤에만 찾아오는 묘하게 비어있는 고요함이었다. 해리는 그의 옆에 앉았다. 묻지도 않고 허락도 구하지 않았다. 그 방식은 언제나처럼 자연스러웠다. 괜찮아? 해리가 물었다. 괜찮아. 윌리엄은 짧게 답했다. 해리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상대의 상태를 읽어내는 눈이었다.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래? 응,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윌리엄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젯밤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어, 아버지와.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사실을 덧붙였다. 누군가가 떠났고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짧은 관찰이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다. 형제 사이에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묻지 않은 질문들을 공유하며 이해인지 회피인지 모를 방식으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윌리엄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은 해리와는 다르다. 해리는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기억한다. 그의 언어는 감정에 가까우며 그리움은 사회적 공간 속에서 표현된다. 반면 윌리엄의 기억은 내면에 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기억이다.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형태였다. 어린 시절의 한 장면, 어머니가 목걸이를 만지던 순간, 그리고 그 장면이 갖는 감각적 생생함.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다. 윌리엄이 지키고자 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기억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였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다. 대신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선택했다. 그 방식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핵심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시선에 의해 소비되도록 두지 않았다. 슬픔을 공연으로 만들지 않았고 기억을 논쟁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가장 강한 감정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보호의 형태다. 윌리엄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려 했다. 자신 안에 있는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아야 할 순간을.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였다. 그날의 대화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다. 적어도 그 방 안에서는 진실이 회피되지 않았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날 이후 목걸이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카밀라는 그것을 다시 착용하지 않았다. 윌리엄의 시야 안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다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목걸이는 사라진 듯했다. 동시에 그것에 대한 언급 역시 완전히 증발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누구도 해명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흘러나왔지만 정작 핵심은 공백으로 남겨졌다.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관계의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윌리엄과 그의 아버지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선이었다.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어진 경계였다.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선. 찰스 3은 그 순간 아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은 길게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수용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수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카밀라는 그 목걸이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상황 전체의 윤리적 중심을 구성한다. 윌리엄이 스스로 던진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답처럼 기능했다. 카밀라, 퀸 콘소트의 의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가 물었는지, 알고도 선택했는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넘겼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간은 종종 알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경계는 외부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남는다. 누가 무엇을 알았는가 보다 무엇을 알고도 유지했는가의 문제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윌리엄, 프린스 오브 웨일스이다. 그는 요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감정을 관리하도록 훈련된 사람이었다. 표현하기보다 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공적인 책임 속에서 개인의 감정은 항상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강화되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인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다. 부모의 결혼, 그 붕괴, 어머니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이후 이어진 새로운 관계들까지. 그는 그것을 뉴스로 본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겪었다. 매 순간이 설명 없이 주어졌고 이해는 항상 뒤늦게 요구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목걸이 사건은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적된 감정의 임계점이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들이 하나의 상징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관리 대신 이름 붙이기를 선택했다. 그가 한 행동은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핵심이었다. 그는 걸어갔다. 그리고 말했다. 그건 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공격이 아니었다. 변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그것은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없는 말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시 확인하러 갔다. 과거를 다시 정렬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버지의 문 앞에 서서 감정의 과잉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을 말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다. 이 사건은 결국 한 가지를 드러낸다. 권력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인식의 문제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 특히 그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렇다. 이야기의 핵심은 목걸이가 아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시간의 겹침이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순간의 도래다. 그 순간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 침묵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선을 긋고 이름을 붙일 것인지. 윌리엄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내부 구조의 결과였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종결 방식이었다. 이 이야기는 사실과 감정의 경계 위에 서 있다. Just the facts, just the truth, just I was 8 years old. 라는 문장은 단순한 기록처럼 시작되지만 곧 개인의 기억과 역사, 그리고 해석이 뒤엉킨 깊은 서사의 문으로 이어진다. 이 서사의 중심에는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말보다 침묵으로, 감정보다 행동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다. 울부짖거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으며 소셜미디어에 감정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정확한 순간에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동조차 과장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 침묵은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상징은 목걸이다. 다이애나와 연결된 기억의 물건으로 제시되는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과거와 애도, 그리고 소유의 경계를 상징한다. 윌리엄은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 놓여 있다고 느끼고 결국 침묵을 깨고 행동한다. 그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정리이며 분노가 아니라 질서 회복으로 묘사된다. 당신이라면 그날 밤 무엇을 했겠는가?
라는 질문은 독자에게 직접 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했을 것이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오해를 두려워해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은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기억은 타협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기억과 존중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 서사는 또한 공개된 슬픔과 비공개된 슬픔의 대비를 강조한다. 세상은 종종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만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슬픔은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말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감정, 기록되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그것이다. 결국 이 서사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기억은 조용히 존재하지만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억이 침해되었을 때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응답한다. 윌리엄의 방식은 침묵 속의 단호함이었다. 그것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이야기의 진실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떠나 독자에게 남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앞에서 얼마나 단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침묵으로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가?